백현주 대중문화 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우선 배우 배두나 씨가 열애를 인정했다면서요? 네, 또 할리우드 스타하고 열애를 인정했는데요. 네. 3년 만입니다. 사실은 이제 외신 쪽에서는 이미 다 감지를 하고 있었고 네. 국내 언론에서도 연인이 아닌 이상은 저렇게 다정한 모습이 나올 수 없다. 왜냐하면 지난해 초에 할리우드 그 극장가에서 네. 영화관 데이트하는 모습이 외신 파파라치 매체에 의해서 보도가 됐었거든요. 저 사진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네. 두 사람 사실 클라우드 아틀라스라는 뒤에 보이는 그 영화를 통해서 만나게 됐는데 네. 계속해서 아니라고 했지만 그때 예. 당시에 짐 스터게스가 한국에 내한을 했을 때도 예. 배두나 씨에 대한 인터뷰를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예. 5분 만에 처음 만나고 5분 만에 잘 지낼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예. 또 배두나 씨에 대해서 서로 언어 장벽은 있었지만 유머 감각이 뛰어나고 언어가 안 통하니까 서로 웃기려고 노력하다 보니 친해졌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저희 기자들은 참 이렇게 분위기를 잘 감지를 하거든요. 예. 둘이 지금이 아니라면 조만간 연인이 될 수 있겠구나 예상을 했었는데 정말 3년 만에 연인인 듯 아닌 듯한 그런 느낌을 주다가 이번에 칸 국제영화제에 참석을 하면서 인정을 했습니다. 네. 짐 스터게스 유명한 배우죠? 네, 영국 출신이고요. 그리고 브라우닝 버전이라는 94년도 영화로 데뷔를 해서 예. 뭐 21이라든지 굉장히 좀 품격 있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요. 미남이잖아요. 근데 그 칸 국제영화제에서 루미에르 극장에서 도히아라는 영화로 이제 그 레드카펫 행사를 하고 나서 네. 배두나 씨가 부집행위원장에게 마이 피앙세라고 소개를 했다는 이야기가 일파만파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예. 그렇다면 단순히 연인 사이를 뛰어넘어서 네. 장래까지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냐.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관측을 하고 있고 예. 또 거기 현지에서도 99%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 1% 일정을 소화하지 않는 그 일정은 단 국내 취재진과의 만나는 그 자리일 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조만간 좀 좋은 소식으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서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기자들한테 연인이다 인정한 게 아니라 그 부위원장한테? 부위원장에게는 마이 네. 피앙세라고 약혼자란 그 뉘앙스를 준 거예요. 근데 연인이라고 지금 공식적으로 그 자리에서 이제 기자회견이나 이런 자리를 통해서 동반 참석을 하고 있고요. 네. 인정을 그 자리에서는 했는데 그렇군요. 그 이전에 국내에서는 열애설이 났을 때 아니라고 동료 이상은 아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다들 아닌 게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예.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왜 이번에 공개했을까요? 이제는 뭔가 결혼에 대해서 구체화되는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거든요. 네.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저희도 계속 기다리고 네. 있습니다. 해외 스타하고 국내 스타의 그 네. 커플은 결혼 부부는 처음이죠, 만약에 만약에 탄생한다면? 한다면 처음이 될 것 같고요. 네. 채림 씨도 지금 중국에서 활동하면서 가우트지라는 배우하고 국제적인 연애를 하고 있잖아요. 예. 양쪽에서 좋은 소식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이 배두나 씨 지금 영화도 프랑스에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다면서요? 네, 뭐 영국에서도 이미 판매가 됐고요. 네. 또 이탈리아에도 판매가 됐고, 또 일본하고 독일에서도 구매 의사를 타진해 왔다고 하는데요. 60개 관에서 개봉을 한다고 그러고. 프랑스에서요? 네, 한 소녀의 폭행과 관련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네. 아저씨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펼쳐줬던 김세론 양 같이 출연을 하고 있고, 또 연기력이 뛰어난 배우죠. 송세벽 씨도 출연을 하고 있는데요. 네. 현지에서도 굉장히 반응이 뜨겁습니다. 예. 도희야. 네. 제목이. 네. 자, 열애설이 또 인정한 분이 있는데요. 네. 천정명 씨. 일반인 여성인데요. 네. 오랜 기간 교제를 한 건 아니고요. 그 국내 언론사에서 계속 밀착 취재를 하면서 네. 결국 이제 열애 사진이 포착이 된 거죠. 22살, 그러니까 띠동갑의 여자친구고 외모는 아이돌급인 걸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으면서 네. 의류업계에 종사하고 있다. 나이는 어리지만 배려심이 많다. 예. 지금 사진 속에서 화면 처리는 이렇게 됐지만 굉장히 미모의 여배우를 못지않은 그런 외모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면서 네. 지난해 야구장 그 데이트 뭐 포착 이러면서 얘기가 됐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열애냐 아니냐에 대해서 본인은 열애가 아니다라고 했었는데 예. 이 열애설이 보도가 되면서 동시에 과거 그 야구장에서 만났던 그 여자분이 이분이 아니냐 하면서 또 주목을 받게 됐는데 그때는 다른 지인들하고 같이 어울렸던 거지 연애 상대가 아니었다. 신인 배우이고 후배이다. 또 그 여배우도 또한 만약에 또 회자가 된다면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다른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네, 작년에 그 야구장 데이트는 아니었던 거고 이번이 예. 진짜 데이트로 인정을 한 건데요. 네. 천정명 씨가 아무래도 또 훈남이다 보니까 네. 열애설이 가끔 이게 피어올랐어요. 예. 근데 고현정 씨 하면은 많은 그 연하남들의 로망 누나잖아요. 네. 고현정 씨가 한때 또 열애의 대상이기도 열애설의 대상이기도 했었고 네. 하지만 뭐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져서 아쉬움을 자아내기도 했었죠. 예. 자, 뭐 연애하는 게 뭐 나쁜 일도 아니고. 그럼요. 일 잘하는 사람이 마음에서. 연애도 잘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네. 자, 서태지 씨 컴백 소식도 굉장히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던데요. 네, 이 10월에 이제 9집 음반도 내고요. 예. 전국 콘서트를 하겠다 했는데 참 많은 분들이 기다렸고 한 예. 5년 만으로 이제 저희들이 다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서태지 씨가 그 전에 이제 사실 음악으로 좀 컴백을 하고 팬들하고 소통을 했어야 되는데 예. 과거에 이제 결혼이라든지 이혼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이지아 씨하고 그 스캔들 때문에 예. 좀 많이 개인적인 아픔을 부침을 겪었잖아요. 예. 그 이후에는 국가대표에 출연했었던 배우 이은성 씨하고 결혼을 하면서 네. 또 화제가 됐었는데 예. 또 임신 사실도 밝혀지고 8월에 아빠가 된다 이러잖아요. 8월에요. 네. 아, 그렇군요. 근데 부모님에게 굉장히 사랑받는 며느리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예. 나이가 어리지만 굉장히 내조를 착실하게 잘하고 네. 시부모를 잘 모신다. 또 이준호 씨 내외하고도 잘 지내면서 예. 동료 관계도 원만하게 해주는 그런 내조를 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저 있는데 부인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은성 씨하고 만나서 좋은 일들이 많은 건지 아무튼 이제 10월에 이제 전국 투어를 한다. 9집 음반도 낸다 했는데 그 웰메이드 예당이라는 곳에서 자회사하고 같이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예. 코스닥 시장에서 서태지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어요. 수일 동안 계속 상승세를 주가가 상승을 찍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공연 전문 회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측을 하잖아요. 서태지 씨 공연을 통해서 한 1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걸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주식시장도 들썩들썩했었다면서요? 예, 바로 그겁니다. 이제 그 자회사하고 계약을 맺었다. 아까 네. 웰메이드 예당하고 이제 쇼 21하고 이제 계약을 했다라고 이제 보도가 나오면서 네. 코스닥 시장에서 한동안 좀 이렇게 답보 상태에 있었던 그것이 이제 주가가 갑자기 상승을 하면서 이게 하루만 유지가 된 게 아니라 보도된 하루만 유지가 된 게 아니라 수일 동안 상승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서태지 효과인 것인가 네. 예상을 했었는데 역시 그 공연 전문 회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데이터에 대해서 예측을 하잖아요. 서태지 씨 전국 투어, 서울 공연을 시작을 하게 되면 전국 투어에서 이제 총 한 100억 원대 이상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매출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예. 1990년대 초반에 대중문화, 대중가요뿐만이 아니라 사실 문화계 전반에 엄청난 충격을 줬었는데 문화 대통령이라고 저희가 네. 이야기를 붙이는 사람은 서태지 뿐이잖아요. 예. 이번에 새 음반의 색깔이 어떤 것이 될지는 좀 알려진 게 있습니까? 굉장히 항상 신비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삼청동 쪽으로 집을 옮겨가면서도 성북동 쪽으로 옮겨가면서도 그 집 지하에다가 음악실을 굉장히 정말 탄탄하게 꾸려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그 기존에 있던 음악에 실망을 하지 않게끔 그동안 자신이 업그레이드 해왔던 음악색을 제대로 보여주겠다라는 그 야심찬 준비를 수년간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사생활적인 부분이 너무 주목을 받다 보니까 서태지 씨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힘들어했다라는 그런 지인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도 모든 건 음악으로 난 승부를 하겠다. 나를 믿고 기다려준 팬들에게는 음악으로밖에 보답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왔다고 합니다.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네, 사람인 음악에 것 있어서만큼. 같아요. 하지만 그 사생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지인들하고의 의리도 굉장히 두텁고 굉장히 좀 남자다운 면도 있다라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팬들이 반가워했었던 김추자 씨가 돌아온다라는 네. 얼마 꽤 좀 됐었던 것 같은데 이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다면서요? 33년 만인데요. 어. 김추자 씨도 사실은 그 세월호 참사 이후에 예. 모든 공연계가 애도를 하면서 그 혜은이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전액 환불을 하면서까지 공연을 취소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랬군요. 김추자 씨도 원래는 이제 5월에 컴백을 했어야 했는데 네. 세월호 참사에 같이 애도를 하겠다라는 그 의미를 담아서 6월 초에 음반을 내고 예. 6월 말에 공연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수정을 했는데요. 김추자 씨는 사실 교수 부인으로 이제 더 잘 알려져 있고 교수 부인으로서 더 내조에 전념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교수 부인이. 네네. 모 대학에 이제 교수로 재직 중인 분의 이제 부인이 된 건데요. 아, 그렇군요. 사실은 70년대 후반에 데뷔를 했을 때는 좀 파격적인 뇌세적인 눈빛에 펌 머리에다가 예. 좀 이렇게 자유분방한 의상, 때로는 신발을 벗고 무대 위에 올라가서 뭐 가요계의 디바로서 전설적인 분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몽환적인 분위기가 많이 느껴지는데. 그렇죠. 몽환적인 분위기가 많이 느껴지고 또 자유분방한 느낌이 강했었기 때문에 네. 또 거기다가 한참 활동하던 시기에 아마 그 중년분들은 많이 기억을 하실 거예요. 매니저에게 테러를 당했던 소주병 테러 사건을 겪기도 했었고. 그게 몇 년도죠? 그게 아마도 70년대죠? 70년대 70년대. 후반입니다. 근데 예. 그때 당시에 이제 애정 구애를 했던 매니저가 이제 그걸 받아들여지지 않자 김추자 씨에게 테러를 했던 그 일화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김추자 씨도 굉장히 위험했었죠. 6차례에 걸쳐 수술을 했었어야 됐었으니까요. 근데 여러 가지 활동에 정말 오르내림이 있었는데도 결혼할 때는 학계에 계신 분과 결혼을 해서 가요계에 대해서 정말 다 잊고 사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 그동안 사실은 이제 가요계에 계신
분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컴백에 대한 의지는 늘 버리지 않고 있었다고 하고요. 언제쯤 내가 어떤 노래를 들고 다시 돌아가야 될까에 대해서 늘 연구를 많이 했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고 예. 이번에 이제 컴백을 준비하면서 신중현 씨의 곡 중에서 이미 히트했던 곡과 미발표곡들에 대해서 이번 음반에 싣고 공연에서도 보여주겠다라는 의지를 다졌는데 예. 또 한때 또 신중현 씨하고 저작권 문제 때문에 좀 다툼이 있었습니다만 그렇습니까? 다시 또 원만하게 또 해결이 돼서 네. 공연은 차질이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기다리시는 분들 반가운 공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신중현 씨 그 곡을 기대하는 분들도 많을 것 아, 같은데요. 그럼요. 젊은 세대들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 네. 시절에 굉장히 앞섰던 음악이잖아요. 지금에 와도 세대를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음악이잖아요. 김추자 씨가 어떻게 소화해 줄지 원숙해진 김추자 씨 무대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예. 강산이 3번 변하고 또 네. 3년이 지나서 그렇죠. 돌아오는 김추자 씨 거기다가 신중현 씨와의 그 조화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조금 전 말씀하신 혜은이 씨 네. 연기했었다고 하고 조영남 씨도 이번에 콘서트 맞습니다. 그 조영남 씨 같은 경우에도 원래 6월에 공연을 하기로 했었는데, 예. 5월에 공연을 하기로 했었는데 아. 세월호 참사에 같이 애도하는 의미로 6월로 예. 모든 걸 일정을 미뤘고요. 네. 더 그 기간 동안 애도를 함과 동시에 착실하게 공연 준비를 하겠다는 의지를 다졌고 혜은이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액 환불이라는 게 그 쉽지가 않은 부분인데도 그 참사 소식을 듣고 나서 모든 것에 공연에 대해서 지금 같이 웃고 즐기는 그런 차원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 때문에 전액 환불까지 단행을 했었는데요. 네. 아직까지 구체적인 일정을 잡지는 못하고 있지만 예. 연기를 해서 공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스케줄을 잡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고요. 혜은이 씨가요? 네네. 예. 이미자 씨 같은 경우에는 예. 이미 4월에 공연을 55주년 전국 투어를 시작을 했었어야 됐는데 네. 세월호 때문에 5월 10일부터 다시 연기를 해서 5월 10일부터 진행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었고요. 네. 그런 참사 분위기 속에서도 전혀 튀지 않게 많은 분들과 그 희로애락을 소통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예. 노래로 또 치유를 받고 네. 또 같이 위로받고 그러는 것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대중문화를 통해서 아픔을 더 치유하고 또 어둠 속에 갇힌 분들도 빛을 향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그 대중문화계에 계신 분들이 세월호 이후에 우리가 지금 나가서 노래를 하고 연기를 하고 코미디를 하는 게 맞나라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 자문자답을 많이 하셨는데 예. 우리의 일은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같이 치유해 나가는 거다라고 공감을 하고 용기를 내서 다 나오고 계십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아까 조영남 씨는 일정이 정해졌습니까? 네, 일정 같은 경우 이제 6월 말부터 이제 공연을 스타트를 한다고 하는데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뭐 이제 조영남 씨 관련된 인터넷에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네. 팬분들은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게 아니군요. 네. 예, 이영애 씨 대장금 2 속편 네. 출연을 안 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정리됐다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그 대장금 2의 이영애 씨 주연 물망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예. 아마도 이영애 씨는 출연이 어렵지 않겠습니까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정황상 예. 이영애 씨는 그 출연을 결정하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영애 씨에 대해서 방송사 측이나 여러 가지 제작 환경에 계신 제작진들은 열망을 했었고 네.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조금 더 한 발을 빼고 보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장금이 한류 드라마로서 정말 이례적인 그런 기록을 남겼잖아요. 많은 신기록들을 남겼고요.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더 빨리 대장금 속편에 대해서 혹은 리메이크에 대해서 빨리 제작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를 입을 모았었지만 정말 정작 제작진 중에서도 이제 작가라든지 이영애 씨라든지 이런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긴밀하게 소통이 잘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10년 동안 많은 분들이 이영애가 다시 주인공을 한다면 해외고 국내고 투자를 하겠다라고 나선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예. 그래서 정말 제작에 대해서 뭐 초입기에 들어갔다, 뭐 임박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결국 해를 거듭할수록 실패만 했지 정말 성공적으로 진행된 것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방송사 측에서 대장금 방영 1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야심찬 계획을 밝혔었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영애 씨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는 이영애 씨가 용단을 내리고 그 여러 가지 부담감을 떠안으면서까지 출연을 하겠느냐. 라는 그런 회의적인 시각이 더 많았었습니다. 예. 결국은 안 하겠다라고 이영애 씨는 이제 고사를 했고요. 네. 사실은 김영현 작가 같은 경우에는 기황후 후속을 준비를 하다가 예. 급작스럽게 방향을 틀어서 대장금 2의 이제 제작에 매진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이영애 씨가 하지 않게 되면서 사실은 제작진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영애 씨가 빠진 대장금 2 사실 그 이외에 다른 배우들에게 제안을 했을 때 그 부담감 또한 이영애 씨 스스로가 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캐스팅에 있어서 난항이 예상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허준 같은 경우에도 예. 굉장히 큰 히트를 쳐서 거의 종영 때는 99년 종영 때는 60% 이상의 시청률을 기록했지만 구암 허준으로 다시 이제 리메이크가 됐을 때 시청률에서는 굉장히 부진했었고 대중들하고 소통을 잘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 아픔을 겪었었기 때문에 네. 정말 그때 당시에 허준에 나왔던 분들이 한 분도 거의 안 나왔었거든요. 구암 허준에. 그렇다면 대장금 2에 그 대장금에 원래 나왔던 배우들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 혹은 이영애 씨가 빠졌다라고 한다면 흥행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보장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방송사가 어떤 식으로 계획을 조정해 갈 것인지 좀 많은 분들이 좀 우려하면서 보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진짜 마지막으로 박효신 씨 피소 소식 네. 간략하게 좀 정리해 주시죠. 전 소속사로부터 당한 건데요. 그 손해배상금 15억 원에 대해서 갚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재산 추적이라든지 압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박효신 씨는 계속 그 채무에 대한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방배경찰서에다가 이제 소송을 낸 건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그 전 소속사하고 계약 기간 동안 어떤 갈등을 겪게 되면서 계약이 파기가 됐고 2012년 6월에 박효신 씨가 이제 전 소속사에게 15억 원을 갚아라 이렇게 이제 판결을 받게 됐던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확정 판결 이후에 이제 뭐 이자라든지 여러 부분이 이제 불려지면서 네. 이제 수십억 원이 됐잖아요. 박효신 씨가 갚을 능력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개인 회생을 신청을 했었습니다만 채권자들이 전원 합의가 돼야 되는데 합의가 되지 않았어요. 예. 그러면서 결국은 그게 이제 중단이 됐잖아요. 그래도 새 음반을 내야 되고 노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박효신 씨 지금 현재 소속사에서는 예. 거기에 대해서 공탁을 걸고 이제 갚아가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노래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채무의 의무는 다하겠다.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 소속사가 그것에 대해서는 약속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백현주 기자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오겠습니다. 예.